안녕하세요.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5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소재 좀 많이 찾아보셨나요? 그리고 그 소재들 좀 간단하게 목록으로 작성해 보셨나요?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소재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합격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소개서 소재 많지 않아서 자기소개서 쓸 때 항상 고민하고 걱정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없는 소재들이라도 계속 긁어 모으고 정리하다 보면 자기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까지 소재가 모이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소재 목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을 좀 써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문장, 글쓰기를 테스트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써야 되고 표현을 잘해야 되고 이런 압박들이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기본적인 원칙 2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쓰실 때 내가 국어에 또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 해도 이 2가지 원칙은 누구나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요. 반드시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에 본인의 의도가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를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과연 뭘 전달하고자 하느냐. 그 전달 사항이 반드시 글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서 입학사정관한테 내가 그때 경험했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묘사를 잘해야 되겠죠. 자기가 그 입학사정관한테 떠올리고 싶은 장면을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2번째는요. 그런 글을 썼을 때 그런 상황들이 상대방한테 잘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내가 아무리 내가 의도하고 싶은 내용을 포함시켰어도 의도하는 바를 포함시켰어도 상대방이 그걸 읽으면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거나 또는 내가 묘사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글쓰기 재주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정직하고 담백하게 쓰는 게 최고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글쓰기 시범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이 글쓰기라는 거는 사실 제가 쓰는 걸 한번 이렇게 보신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글쓰기만의 또 다른 훈련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작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을 전개해가는 방식만 좀 어느 정도 감을 익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직접 문장 써보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소재 목록에 이런 거 하나를 적었어요. 책 쌓기 탐구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제 앞선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재 목록 적으실 때 그 뒷부분에는 항상 본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특성이나 그 활동의 의의 같은 거, 의미 같은 거를 함께 적으시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태그식으로. 제가 뭐 경쟁력 태그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이 책 쌓기 탐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경쟁력은 호기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이 갖는 의미는 수학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 자기가 활용하고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소재 목록을 작성한 이후에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쓸 건지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써 내려가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또 아셔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타이핑을 해 드릴게요. 자, 모든 소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할 내용은 2가지입니다. 영재학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고 모든 자기소개서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소재의 상황이나 사건을 저희가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상황이나 사건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실험을 했다. 어떤 탐구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탐구한 상황이나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설명이나 묘사로 이루어집니다. 예,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아니면 역사책을 쓰듯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특성이나 활동의 의미 이런 걸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설명하고 묘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일종의 자기 생각이고 또 창작이기도 합니다. 창작이라고 해서 뭐 거짓말 이야기를 꾸며내라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기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다 해석이라고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창작은 왠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소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내듯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반드시 함께 풀어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 자기 활동을 그냥 설명하고 묘사하기만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특성이나 그 활동의 의미가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했다가 실패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어느 학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자소서 항목을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는 지난해 기준으로 각 학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수학과학 영역 관련된 항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경기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성에 대해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쓰시오. 그냥 사례를 쓰라고만 나와 있어요. 밑에 한과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학 재능과 관련하여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사례를 쓰라고, 물론 여기 뭐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사례를 쓰라고 했지 그 활동이 갖는 의미랄까요? 또는 그 활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나 뭐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기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밑에 학교들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대전과고 같은 경우 영재성을 발휘했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변화하거나 성장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세종영재고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을 발휘한 경험과 노력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자, 이런 식으로 그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함께 쓰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 제 원래 문장으로 와볼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재를 자기가 풀어낼 때 상황과 사건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기 특성이나 그 다음에 활동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그런 문장을 동시에 쓰시는 게 접근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가상의 소재 목록 상황을 하나 설정을 했어요. 소재 목록을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책 쌓기 탐구, 그 다음에 괄호치고 호기심, 수과학적 원리의 일상 활용 이렇게 적었는데 그 앞선 제 강의들을 보시면 소재 목록 적으실 때 그 간단하게 그 소재의 제목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경쟁력 태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자기 경쟁력이나 그 활동이나 탐구가 갖는 의미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적은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학생의 경험을 제가 오늘 그 강의에 맞게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설정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도서관이나 뭐 학교 책상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제가 일단 글을 쓰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그림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편집기, 뭐 동영상 이런 촬영이 좀 미숙해서 좀 그림이 좀 어색할 텐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책상이 하나 있다고 치고요. 책상이 있습니다. 예, 그림 잘 그리죠? 예, 책상이 있습니다. 이 위에 책이 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책이 한 권이 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책이 한 권이 쌓여 있는데 자, 책이 삐뚤어졌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이요. 지금 그 가운데가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이 책은 떨어질랑 말랑 하겠죠? 만약에 이 책의 무게중심 딱 중간이라고 하면
그쵸?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뺀다고 하면 떨어지겠죠. 그죠? 예, 요 책을 최대한 앞으로 뺄 수 있는 거리는 이 책의 딱 2분의 1일 겁니다. 무게중심까지요. 그죠? 이거는 한 권일 때 이런 거고, 만약에 책이 두 권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두 권일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책이 하나가 뭐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요 정도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조금 더 나와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림이 책이 좀 삐뚤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책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학생이 이런 거를 보고 책이 이렇게 여러 권 쌓여 있는 걸 보고 이게 좀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 얼마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앞부분까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이 거리,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책상으로부터 이 책이 삐쳐나온 거리, 이게 과연 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까지 이게 뻗쳐나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한번 탐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책이 한 권일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책이 두 권일 때, 세 권일 때, 네 권일 때 책 권수가 늘어나면서 이 책상으로부터 이 삐쳐나온 거리가 그 책의 권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한번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본 게 이 학생 활동의 내용입니다. 이 소재가 뭐 영재학교 자소서 소재로서, 그러니까 수학과학적인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있고 좋은 소재이고 나쁜 소재인지를 떠나서 이런 소재들을 글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소재 상황은 지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곧바로 이 소재를 글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제가 다음 편으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